이 장제원 의원은 어느 권력자 눈치도 안 본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돌연변이 결단을 했는데 어젯밤에 페이스북 끝자락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를 클로징에 썼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기는 해서 뭐 목사님들께 배운 말씀에 의하자면은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그 저자가 감옥에 있을 때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썼고 이게 뭐 한국 기독교에서는 좀 약간 만능론으로 좀 변질돼서 사용되는 그 유명한 구절이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건데 아마 그걸 좀 인용을 한 것 같고요. 저는 장제원 의원의 이번 불출마 선언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수도권을 6석밖에 못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장제원 의원은 지금 수도권 6석을 초래한 가장 그 직접적인 가해자입니다. 당에 대해서 가장 그 귀책 사유가 많은 분인데 이분이 과거에도 이런 습관성 백의종군을 여러 차례 했어요. 저는 그게 또 재발된 거 아니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요. 이분은 어차피 이번에 총선에서 오히려 배지를 달면 그것이 더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수순이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마지막에 하는 단어들을 보니까 사상구민들한테만 죄송하다. 그 뜻을 못 이어가서 죄송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은 지금 국민 전체에게 지금 반성문을 쓰셔야 되는데 자기 지역 구민들에게만 이렇게 뭐 죄송하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면서 윤석열 정부가 왜 이 지경이 됐고 왜 국민의힘이 이 정도까지 나락으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과 사과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분이 나가면서 다시 이제 그 자리에 누가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를 과연 혁신적이고 소신 있고 국민들을 대신할 사람들이 들어갈 기대를 줄 수 있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회의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은 매우 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 설부위원장 네. 지난 6일 날 이제 대통령이 부산 갔을 때 만났다고 하잖아요. 네. 이 장 의원이 불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 뭐였을까요? 가장 그게 뭐 대통령의 뭐 어떤 언질이 있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 보여요. 어찌 보면 장제원 의원도 어느덧 삼선인 중진 의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알 만큼 안다라고 생각했었을 텐데 본인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더 이어가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리라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대통령의 의중은 어느 정도 본인이 수용한 게 아닌가 이신점심 형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면 저는 한 가지 더 추측은 장제원 의원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또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들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지금의 어찌 보면 중진 뭐 여든 야든 어떤 중진급 의원들이 보았을 때 현행 윤석열 정부가 가져가는 어떤 통치 형태가 기존 문법 전통적인 문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정말 이 뭐 인사 문제라든지 통치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부이건 예를 들어서 보수 진영의 정부이건 이 정도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지금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가다가는 본인의 정치 인생도 진짜 빨리 끝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라면 한 템포 쉬어가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윤석열 정부보다는 저는 자기 정치를 위해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오히려 정말 이 장제원 의원의 이번에 그 불출마 선언은 지난 뭐 버스 92대에 이은 어쩌면 그게 불꽃놀이였구나. 우리가 불꽃이 이렇게 하늘을 가서 쭉 향해서 가서 팡 터지고 그 다음에 사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사상구의 92대 버스는 불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 보면 뭐 장제원 의원이 정말 국익의 결단처럼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본인의 정치 역정에서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저는 좀 해석같이 들려서 제가 네. 사실은 지난번에 버스 뭐 92대 4천 명 왔을 때 제가 제 뭐 지역구인 함양 가서 장 의원을 만났어요. 만났더니만 사실 그러더라고 저한테 형님 나보고 서울 가락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막 하면서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만 뭐 그 답을 안 했는데 아마 저는 그때 뭐 또 불출마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때는 격앙돼 있어 굉장히. 그런데
왜 6일이냐? 내가 보기엔 대통령이 종용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저를 그래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부터 미안하다 장현한테 할 수 없는 거 이거는 가장 첫 건부터 내려놔야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당의 혁신이 된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저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돌파하는 데는 척근이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장 의원은 하기 싫었을 거예요. 이게 불출마한다는 게 보십시오. 이게 배지를 달고 한다고 차원에서 정치 세력에 그만두겠다는 취지예요. 그리고 장 의원 입장에서 나한테 얘기했던 대목이 아버지 이게 부산 북구에서 분구된 거라 사상이. 아버지 장성만 의장이 지역구도 했고 자기도 세 번째군 중간에 문재인 의원이 끼어 있었지만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지역구를 버리고 불출마한다는 것은 어렵다. 물론 그래서 나는 버려야 얻는다. 벼랑 끝에서 나야 얻는다는 나름의 정치적 경구를 생각하면서 던졌다. 뭐 길은 열릴 거예요. 물론 장관한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종용이 있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보면 결단임이 틀림없다라고 봐요. 네, 김은 네. 사실은 뭐 저는 대통령의 종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버스 92대를 그 데리고 갔을 때 이미 자기 계획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지금 빌립보스에 나오는 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내용은 그런 거잖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92대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다. 아하. 근데 실제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 하는 게 유익한 건 아니다.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예, 자기가 쓰는. 예. 나 출근 이번에 나와도 되지만 한번 내가 쉰다. 대통령 봐서 쉴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안이 뭐냐 하면 다음번 내가 부산시장 갈 수 있어. 예. 그런 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부산 시내에 두 개의 미래 리더가 있다면 장제원과 김세현 의원이에요. 김세현 의원 아버지 김진재 의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뭐 겨룰 수 있어요. 김세현 의원은 삼선하고 딱 예. 쉬고 있잖아요. 예.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원 의원이 뭐 윤핵관이다 뭐 하지만 세평으로 보면 김세현 의원이 훨씬 앞서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마지못해 하는 척 연기를 하지만 어쨌든 마음속으로는 그래 대통령 내가 한번 봐준다는 식의 불출마. 그리고 그것이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박정준 시장이요. 그냥 그 강적들 인지도 때문에 시장됐지만 국민의힘에서 발해서 원해서 시장시켜준 거 아닙니다. 네. 박민식 의원이나 마지못해서 못 이겨서 그 사람이 시장된 거거든요. 내가 뺏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수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장제원 의원의 진정성을 알아주기는 이제 불가능의 상태로 저는 보는 이유가 장제원 의원이 과거에도 유승민 대표 그 대통령 만들기에 가장 앞장섰던 분이고 또 그 이후에는 뭐 홍준표 대표 시절에 또 측근을 하셨고 또 그 이후에도 황교안 대표 시절,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시대까지 보수에서 그 근원으로 올라가면 이제 MB 대통령 있지만은 계속 주류를 해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동안 보수 정권의 탄핵도 받고 어려운 시간 받으면서 보수가 어려워진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이거든요. 장제원 의원이. 그러면 저는 당시 후보 시절에도 아들 문제나 여러 가지들 때문에 이분이 백의종군을 여러 차례 했다가 다시 또 등장하고 해서 국민들이 많이 놀라셨는데 처음에도 당선인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초기 세팅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깨신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장제원 의원이 전당대회 때 했던 유명한 말 있죠.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곧 민심이다. 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어려움에 빠지게 된 거거든요. 그 이론적 배경을 제시했고 인사까지 초반 첫 단추를 다 끼셨던 분이 정치 불출마하시는 거 저는 좋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어떤 문제 원인과 지적이 있거나 사과나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이분은 언제든지 또 다시 또 습관성 백의종군에 의해서 또 나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별로 이것도 정치 공학적인 계산 아닌가?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아닌가? 전 이렇게 보는 의견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자꾸 옹호하는 건 아닌데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버려야 예. 던져야 얻는다는 것도 네. 정치권의 상식.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17대 때 불출마했어요. 네, 맞죠. 기억나잖아요. 네. 쉬었다가 다시 한번 국민이 부르니까 나왔다. 이런 점에 보자면 글쎄 장제원의 머릿속에 말씀하신 대로 야 던진다. 불출마하면 나중에 시장이 되겠지. 이런 계산을 했는지 아니냐는 모르겠어. 다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적어도 내가 책임 있는 자세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냈다. 그럼 윤석열 정부가 어려울 때 내가 던져서 기하겠다는 그 지점만큼은 지금 시점에서는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서울에 험지에 출마하는 거 하고 음. 한 번 쉬는 거 하고 음. 무엇이 더 힘든 길입니까? 장재원 의원의 탄탄한 지역구에서 한 번 쉬었다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는 것이 버리는 겁니까? 근데 불출마 이게 글쎄 쉽게 할 수 있나? 나라 못할 것 같은데. 네, 댓글도 의견이 좀 다양하거든요.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까지 기세등등 하더만 갑자기 뭐 때문에 이런 글이 있고요. 윤 대통령 부산 가서 뭐라고 했길래 바로 불출마 그냥 웃지요. 이런 의견이 있고요. 아니 버스 동원하던 결기는 어디로 갔나? 검찰에 약점이 많은가 보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극적 반전 효과 노리고 불출마 강경하게 거부했나 싶은 생각도 들 정도.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그래도 어렵게 결단했을 텐데 칭찬이 하나도 없네. 저는 나 지금 장경은 안 됐다. 아니 저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출마는 하지만 나는 건재하다 그 뜻 아닙니까? 버스를 보여주면서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엑스포 엎어지니 부산 민심 떡락하니 누군가 책임져야 하니까. 자, 총선 끝나면 장제원 의원에게 장관 자리 하나 갈 듯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